네. 자, 오늘은 3일 패션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관련 부분부터 하겠는데요. 213페이지의 2번부터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 시 유형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유형에는 모두 7가지 유형이 FAT 1급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11번 유형, 지난 시간에 11번 유형 하나 연습했고요. 지금 이 2번도 보니까 11번 유형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다 11번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유형은 11번이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데일리룩에 여성 자켓을 전액 현금으로 매출했다. 분계를 수행하시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분계를 한번 제가 써드렸는데, 네, 이것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이 분계는 우리가 이제 분계 유형을 선택할 때 현금 분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계가 되냐면 현금이 차변에 오게 됩니다. 5,5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죠. 네, 하실 수 있죠. 대변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상품 매출과 부가세 수금. 네, 요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대변에 언제나 상품을 판매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대변을 항상 적어요. 상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만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차변만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외상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과 외상매출금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제 조건에 따라서 차변 개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전표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말이죠. 여기 항상 거래일자를 보고 전표를 입력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열으셔가지고 7월 15일로 날짜 한번 입력해 주세요. 7월 15일. 자,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유형은 11번이다. 네, 품명. 네, 여성 자켓. 수량하고 단가 그대로 입력해 주십니다. 1000개의 단가는 5만원이다. 그러면 공급가액 5천에 부가세 500만원, 합계 5,500 자동으로 처리되고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대일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자, 밑에 이 메시지 말씀드렸는데 빌 36524에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키로 가셔도 되지만 0번 입력해도 된다 그랬죠. 자, 분계는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1번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두 줄로 입금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부가세 예수금도 입금, 상품 매출도 입금. 네,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입금됐다 이 말이고, 상품 매출 수익금 입금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합계로 밑에 5,500,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이 합쳐져서 5,500. 이 분계 그대로 놔두면 돼요. 네, 이 메인 매출 전표 분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입력하면서도 이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분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 공부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회계의 원리라는 건 이 분계의 원리 알면
회계 실무는 거의 다 아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분계 내용은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죠. 회계장부라 하면은 분계장,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가 필요한 곳은 거래처 원장, 또 자금 관리를 한 곳은 여러 가지 받으러움 대장이라든가 지급어음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러 가볼까요? 자, 회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어제 여기 들어가 봤죠? 예,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입력했던 7월 15일 날짜를 입력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5일. 그리고 엔터 밑에도 3번 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입니다. 밑에서 발행이라는 단추 눌러주십니다. 발행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우리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가 이 수업용,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이게 만들어졌고 시험 볼 때도 이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빌 36524 사이트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솔루션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여기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입력한 그 날짜가 여기 다시 나타나요. 7월 15일부터 7월 15일. 그럴 때 미전송을 여기 한번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행 단추 눌러주면 되죠. 네, 여기 있는 발행을 눌러도 되고 뭐 3개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지금까지 열어놨던 창을 다 닫고 메인 매출 전표만 남기면 돼요. 요것도 닫고 요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한번 궁금하니까 조회 눌러보시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이와 같이 전자발행하고 공백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행하시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는 이렇게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도록 하는 문제를 한 문제를 꼭 낸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수행 결과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 7월 10일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 7월 15일 거 지금 방금 했던 것입니다.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도 2번 해보면은 아하, 예, 감이 오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볼 겁니다. 자, 수행 팁을 보시면 시험에서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며 한 문제 출제됐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이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냐?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그 외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1. 전자입력으로 할 것 1.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 거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 발행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책에도 전자 발행. 지금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방금 7월 15일 거 입력한 거 전자 발행으로 돼 있죠. 전자 발행과 전자 입력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전자 발행은 빌 36524 시스템, 더존 시스템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뜻이고 발행되었다. 전자 입력은 전자 세금 계산서인데 이 시스템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것을 우리가 입력만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매출인데. 매출이면 우리 회사가 판매한 거니까 여기다 전표 입력하면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거 아니냐. 그것이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죠. 자, 회계 프로그램에서요. 회계 프로그램만 쓰고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솔루션은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무료 서비스 하거든요. 무료 서비스. 그걸 가지고도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처로 발급하고 그건 국세청 서버니까 그냥 국세청에 전송은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국세청 컴퓨터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은 세금 계산서만 발급했지 회계장부에는 반영 안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또 쓴단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회계에는 반영해야 되겠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그렇게 전자 입력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전자 입력. 그러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은 다른 데서 했다. 다른 데서 했다. 근데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로 집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전자 발행도 전자 세금 계산서로 집계가 되고요. 전자 입력도 전자 세금 계산서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전자 그리고 전자 외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외는 꼭 추가적으로 딱 처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자 외라는 건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거든요. 종이 세금 계산서는 방문해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할 때를 말하는 거죠. 발행할 때마다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전자 외는 갖다 제출을 해야 되고 전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국세청에 전송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의 취소. 취소는 실습은 안 해보겠습니다. 취소시킬 일도 없기 때문에 실습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발급 전송했는데 취소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역순으로 한다. 역순. 자, 역순이란 뭐냐면은 잘 살펴보면은 처음에 유형부터 세금 계산서 사항을 그대로 입력하고 밑에 분계를 했단 말이에요. 분계하고 나서 여러분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7월 15일 거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체크해서 맨 먼저 여기서는 전자 발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발급 전송하고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역순이면 이제 맨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예, 취소하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전송 성공이죠. 이번에는 7월 15일 날 전송 성공된 거
매출조회 누르면 여기 전송 성공되게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취소라고 하는 단추가 여기 밑에 있어요. 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발행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누르면 국세청 전송한 것이 취소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요. 저희는 이제 취소는 안 하겠습니다. 빠져나와서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취소했냐면 국세청 전송 메뉴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발행에 가요. 전자발행이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나면 국세청 전송란에 전송 성공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 체크합니다. 여기 체크해가지고 이제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건 발행이니까 그 옆에 보면은 발행 취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걸 하고 두 번째 이걸 한다. 발행 취소. 그러면 국세청 전송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7월 15일 거를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기 전자세금 안에 여기에 전자 발행이 비워지는 거죠. 공백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국세청 전송이 취소된 거다. 그래서 역순으로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교재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의 취소라고 이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시험에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 내용.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전자계산서인 경우에도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해라. 예,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예,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아주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전자입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남성 정장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 조금 전에도 여성 자켓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 5,500만 원짜리 해봤죠? 그거 똑같은 거.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10일이네요. 자,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다시 날짜를 8월 10일로 고쳐주세요. 8월 10일. 유형은 몇 번일까요? 예, 이것도 11번이죠. 그래서 10일. 품명의 남성 정장. 수량 100개. 단가는 30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코디나라.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자입력. 아까 전자발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자입력. 전자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입력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전자입력이라고 돼요. 자, 거래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1번 분계. 그러면 분계 끝났어요. 차변에 현금 3,3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수금 300, 대변에 상품 매출 3,000. 거래처도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복수거래로 입력하라. 예, 복수거래 지금 우리가 처음 나왔네요. 복수거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에 분명히 한 줄로 작성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줄 이상으로 작성된 것을 복수거래 전표 입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복수거래를 딱 눌러서 분명을 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대로 그와 같이 발행을 할 때도 이와 같이 발행이 됩니다.
자, 복수거래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자,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꾸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5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이것도 역시 11번. 분명히 이제 복수거래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F7인데 그런 단축키를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복수거래 나와 있죠? 복수거래. 요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네. F7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여러 줄로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거기다 쭉 입력하시면 돼요. 여성 정장 20개 50만원 엔터 계속 취소 줄 바꾸시고 원피스 20개 20만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탭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확인 단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품목별로 발급이 됩니다. 여성정장 외 공급가액 1,400에 합계 부가세 140, 합계금액 1,540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거래처 코드 안에다가 멋쟁이 입력하겠습니다. 멋쟁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전자 입력으로 하기로 했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했으니까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외상이 2번이죠. 2 하시면.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8번 1,54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140,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400만 원.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행 3번.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지금까지 결제 조건이 현금 아니면 외상이었는데 처음으로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런 혼합분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혼합분계라는 게 뭐냐면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 거래도 아니고 신용카드 거래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혼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이고요. 작성 일자를 보니까 8월 20일이죠. 자, 날짜를 8월 20일로 고쳐볼까요? 8월 20일 고쳐주시고 유형은 역시 11번입니다. 네, 품명 거기 있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품명 그대로 써줍니다. 블라우스 수량 100개 단가 6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신사숙녀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자, 분계는 현금도 아니요 외상도 아니요 카드도 아니다. 그러면 3번입니다. 자, 분계 유형을 3번 분계로 하시면은 반자동이에요. 예. 자, 절반만 입력이 됐어요. 대변만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 60만원 부가세 수금 맞습니다. 상품 매출 네 블라우스 상품 매출 600만원 공급가액 맞습니다. 세 번째 줄에다가 차변을 입력해야 돼요. 3번 차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코드는 여러분 아예 103번을 빨리 외우는 게 여러분 편합니다. 보통예금 진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103번 금액은 660 6600 플러스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메시지를 잠깐 읽어볼까요? 거래처 코드 및 적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에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사용합시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입력할 때 입력하고 그냥 엔터 쳤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코드 같은 걸 변경하려고 하면은 탭키를 눌러서
고치고 나서 엔터를 쳐라.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한번 탭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이 거래처로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엔터를 딱 치면은 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분계가 됐지? 이걸 눌러봐야 돼. 다시 여기 혼합 여기를 눌러봐야 분계된 내용이 밑에 쫙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엔터로 넘어가 버리면 이걸 안 보고 고쳐야 될 걸 확인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660만 원 입력하고서 탭 항상 마지막에는 탭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 화면을 잠시 멈춰 놓고 거래처 코드 적용 이런 거 바꿔야 될 사항이 없는 거래인가를 확인해 주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외상 매출이나 현금 거래는 거래처를 바꿀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여기 위에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래처나 여기 회계 처리하는 거래처나 똑같거나 그냥 해도 바꾸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이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이 거래처가 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은행별 계정별 원장 우리가 예적금 현황이 그래야 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적금 현황이.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신한 해가지고 98002로 이렇게 수정하고 가야 돼요. 네, 보통예금 여러분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보통예금 나오면 이거는 엔터로 지나가면 잘못하면 실수한다. 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숫자 밑에 이제 혼합 분계하고 맨 마지막에는 엔터 치지 말고 꼭 탭으로 해서 차분하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죠. 네, 꼭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행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패션 잡지 상품을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한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겸용사업자라 하는 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겸용사업자. 우리가 이 잡지는 도서에 해당이 되죠. 신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의 제조나 판매는 면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류 관련된 잡지를 팔고 있는 모양이에요. 옷도 팔지만 잡지도. 그래서 우리가 옷 파는 데서 잡지를 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기 서점에서 가만 안 있죠. 아니 책을 아무 데서나 그렇게 팔아요?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겸용사업자로 사업자를 변경해가지고 책도 팔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도서 판매. 그런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그래요. 과세사업인 의류와 잡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양식이 말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세금계산서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뭐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일,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뭐 세금계산서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딱 하나 빠진 게 세액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세액이 빠져 있는 것이 계산서인 거예요. 세액이 빠져 있는 게 계산서.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공급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돼요. 발급하면 안 돼요.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산서는 우리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만약에 11번 유형을 11번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란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과세표준에 들어가잖아요. 세액은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합쳐지면 안 되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야 되는데 이 40만 원은 세액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1번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는 13번이다. 유형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계산서는 13번이다. 근데 이제 계산서에도 이렇게 빨강색 계산서도 있지만 파랑색 계산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53번이에요. 우리가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3번.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볼까요? 8월 25일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13번, 품명은 패션 잡지, 수량은 20개, 단가는 2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룩,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죠. 전자계산서도 1전자 해야 돼요.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으로 했네요. 예, 2번 외상. 그래서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40만원. 절반 현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혼합. 예. 외상과 현금이 혼합되어 있네요. 그래서 혼합 3번. 분계를 3번으로 바꾸시고, 네, 두 번째 줄에는 뭐 여러분이 현금을 먼저 하시든지 외상을 먼저 하시든지, 자, 차변에 101번 현금이 절반이니까 20만 원. 또 차변에 외상이 108번 20만 원. 마지막에 탭키. 이래 가지고 쭉 살펴보세요. 절반 현금이면 20만 원. 절반이 외상 매출금 제대로 했는가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현금 결제와 외상 매출금 이게 섞여 있을 때도 혼합으로 하시면 돼요. 혼합.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지금 새로운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11번 과세 매출 하다가 지금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안 가요.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4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7, 8월 달 거를 입력하니까요. 거기 과세기간은 7월부터 9월로 2기 이걸 애정신고기간이라고 하죠. 7월부터 9월을.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하고 정기해서 엔터해서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요. 거래처 11번 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이 거래처는 4군데 세금계산서는 전부 5매였어요. 코디나라가 2매, 데일리룩 1매, 신사숙녀 1매, 멋쟁이 1매. 예, 이렇게 됐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저장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예, 저장 하면은요, 여기에 저장된 거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도 그 밑에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저장된 내용이 같이 보는 칸이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자, 역시 7월부터 9월 2기 예정 기간으로 정기 신고를 조회해 봅니다. 자, 매출 계산서 이쪽에 전자란에 하나, 방금 입력한 데일리룩에 40만 원짜리, 거래처도 하나, 매수도 하나. 이것도 한번 저장해 보십시오.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클릭하셔서 보겠습니다. 역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죠. 자,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은요, 아마 어제 여러분이 저장을 해 놓으신 분은 저장된 걸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때 아니요 해주세요. 왜 아니오냐? 그래야 새로 작성을 합니다. 저장된 걸 불러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장된 것이 불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잘 보시고 예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를 하고 아니오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아니오 하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지금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란에 여기 1번에 들어간 거, 이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 매출입니다. 거기에 금액은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이 1억 1천만 원이고 매출 세액은 1,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 밑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하고 일치하다 하는 걸 여기 나오죠. 신고서와 차이가 없다. 00 차이가 없다. 저장을 하면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40만 원짜리는 어디로 갔을까? 입력을 했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엔가 들어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윗부분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엔가 들어갑니다. 자, 면세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약에 인쇄를 한다면 뒷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과표라는 메뉴를 눌러 보시면 이 메뉴예요. 과표. 이 과표는 우리가 여기 항상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종이에 인쇄할 때는 여기 인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쇄 버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쇄가 될 때 이 과표에 있는 내용은 뒷면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40만 원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은 면세 수입 금액. 면세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입은 수입인데 과세 수입이 아니라 면세 수입이다. 그래서 40만 원. 계산서 발급분 84번에 계산서 발급액 40만 원, 면세 수입 금액에도 40만 원. 아니 이게 하나만 나오지 왜 계산서 발급액하고 면세 수입 금액하고 같이 나오냐면요, 이 면세 수입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그러니까 여기 과세표준 명세에도 여기 도소매업의 1억 1천만 원은 이건 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사가 이건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란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그 다음에 이건 계산서 발급한 거. 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매출액으로 가느냐?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다 매출액으로 갑니다. 상품 매출이니까.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수익금액 제외인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일로 들어갈 건데, 예를 들면 뭐냐면 조금 이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서 팔긴 팔았는데 상품을 판 게 아니라 회사 내에
비품, 처분했다든가 자동차, 이게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 말고 유형자산 같은 것도 불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매각 처리하잖아요? 그때도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든요. 그것은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걸 구분합니다. 여기서. 면세도 마찬가지. 이게 잡지니, 이 잡지가 우리가 이 도소매업으로 정해놓고서 즉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항상 면세 수익 금액과 계산서 발급 금액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여기서 과세 표준에서도 상품 판매하고 고정자산 판매하고 구분을 해서 보듯이 면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면세 매출이나 앞으로 이제 매입을 할 때도 여기 계산서 수치금액란이라고 있죠. 이 면세 관련된 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넣었을 때 반영된 것을 보려면 여기 과표에 와서 보셔야 된다. 앞에는 안 나타나요. 부가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 4번까지 해봤는데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행 5부터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